우리가 1단원이 뭐였냐면, 이제, 수열의 극한이었고,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극한 안에 뭐도 있었냐면, 이제 등비수열도 따로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뭐냐면, 급수라고, 급수. 급수가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보시면.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수원에서 수열 배웠어.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배웠어. 그때 수원에서 한 거는 유한수열. 끝이 있는 수열. 그래서 n번째 항하고 뭐 n번째 항까지 합이라든가 100번째 항까지 합이라든가 그런 거 다뤘다면 이제는 뭐라고? 무한수열이라고. 무한수열. 끝으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냐? 얘는 뭐야 그러면? 무한급수지 사실은. 뭐요? 끝까지 더하면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런 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단원 급수는 똑같이 수열의 합인데 끝까지 더할 거라고. 자, 우리 36쪽에 무슨 말이냐? 우리 급수다 그러면 수열의 합이고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만 했다고. 우리 수열의 합 할 때, 시그마 할 때 마찬가지. 수열의 합 할 때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n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 했는데 이제 n번째 항을 지나서 종종 끝까지 더할 거라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호로 쓰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게 sn이었잖아. 근데 얘는 n이 1부터 어디까지 변해? 뭐 k가 변한다 하는 거 뭐 상관없고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 이거 계산하는 거. 급수, 무한급수는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했다면 이제 1항부터 끝까지 더할 거고 1항부터 끝까지 더한다는 거를 우리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 시그마를 표현해서 쓰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건 뭔 말이라고? 일반항의 an인 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까지 끝까지 더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 단원도 쉬워 사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요 놈을 요렇게 그대로 안 풀고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만 더해. ak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할 줄 알잖아. 첫째하고부터 n까지 하고 계산하는 거 수원에서 했잖아. n까지만 더해. 근데 나는 n까지만 더하고 싶은데 얘는 자꾸 무한대까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것만 리미트만 치워주면 결국 뭐야? 1항부터 100항까지만 더하고 싶었는데 더 더해라. 어까지 더했는데 더 더해라. 계속 더해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무한급수 즉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라는 말은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말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만 더할 건데 그 n을 자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 이걸 뭐라 그러냐? 부분합이라고 해. 부분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우리 sn이라 그러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 그래서 결국 뭐 하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이걸 구하면 그게 급수의 값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하고 극한의 개념은 어떤 식의 극한, SN의 극한인 거지. 그거하고 시그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급수를 계산할 건데 우리가 이 급수 또한 생각해봐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이런 거를 계속 더하면 가까워지냐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1 더하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계속 더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지잖아. 계속 커지잖아. 계속 커지니까 이 급수의 값도 어떤 숫자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떤 숫자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어떤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계속 작아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당연하게도 어쩔 때 수렴하겠어. 이거의 값이 존재하면 수렴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해봐서 이걸 구해봐서 존재하면 수렴하는 거고, 구해봐서 존재하지 않으면 뭐 발산하는 거야. 근데 얘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별은 할 수 있어. 얘가 가까워지겠구나 아니면 가까워지지 않겠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교재 어디에 나왔냐면 42쪽에 나왔네.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해보고, 지금은 그냥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우리 유형, 대표 유형 11번. 여기다가 11번에 1번.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쭉쭉쭉. 그래서 이제 얘는 착하네. 뭐가 착하냐면 일반항을 알려줬어.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피곤해? 여기 터가 안 좋구먼. 자, 11번에 1번. 보통은 이렇게만 나오는데 뭐 한다고? 얘 일반항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알려줬어. 뭐라고?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줬네. 플러스 뿅뿅뿅 요거 가지고 해라 라고 알려줬어. 아니면 보통 밑에 유제 11번 같이 바로 그냥 시그마로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11번에 유제도 뭐 3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지금 풀고 있는 유형 11번 같은 경우처럼 그냥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고. 이렇게만 나오면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수원의 수열 단원이니까 거기 가서 뭐 조금 복습한다든가 하면 되고, 여기는 좀 연습하면 되지. 보면 뭐 규칙만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이거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다고. 뭐라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타내고, 또는 우리 유제 11번에 뭐 1번이나 2번처럼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져 있으면 이제 얘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를 두 개로 쪼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쪼개는 거야.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말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데 그 n을 자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된다고. 의미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k로 바꿔서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부분합 nr까지 합 요 놈을 먼저 계산하라고. 이 놈을 먼저 계산을 해.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원이요. 뭐 해야 돼? 빼기 형태로 바꿔야지. 일반항 여기 옆에를 빼기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루트가 있는 형태니까 뭐 해서 유의화해서 그 반대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차 앞에 거 되고 빼기 뒤에 거 되고 k 플러스 1 빼기 k니까 1분의 쓰나거나, 그러면 요거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 1 넣으면 얼마? 루트 2 빼기 루트 1 2 넣으면 빼기 루트 이렇게 위아래로 세로로 쓰면 더 쉽다 그때. 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n 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요놈 하나 남았네. 그래서 결국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만 남았어. 이게 부분합이요. 이게 부분합. 거기다가 앞에 뭐만 남아? 리미트 남았으니까 리미트만 딱 해주면 되네. 그럼 결국 뭐냐? 무한대 빼기 2니까 무한대. 즉 뭐요? 발산하네. 즉 안 가까워진다고. 이거 계속 더하면 계속 커진다 그 말이야. 계속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얘만 보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했잖아. 조금 있다가.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시그마의 의미 그대로 먹혀서 한번 해보는 거고. 2번은 바로 써볼게. 일반항이 뭐냐? 저기 뒤에 1 빼기 2 제곱분의 1, 1 빼기 3 제곱분의 1, 1 빼기 4 제곱분의 1 해서 위에 로그에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게 일반항인데,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뭐한 데까지 로그에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거라고. 그럼 뭐 하라고? 이거를 두 개로 쪼개라고. 리미트 n이 뭐하는 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쪼개면 된다고. 로그에 1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구분하 면허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해보고 수원 문제, 수원 문제 요거 해보고 수원 문제, 수투 문제네. 수원으로 정리하고 수투로 마무리하라 그 말이라고. 원래 해보고. 자, 왜 해보라고 하냐면 우리 수원 할 때 이렇게 루트가 있는 형태하고 시그마 계산할 때 루트가 있는 형태하고 부분 분수의 변형. 그러니까 a, b 둘이 곱한 것분의 1 이거는 b 빼기 a분의 1에 작은 놈분의 1 빼기 큰 놈분의 1 이렇게 여기 빼기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빼기로 바꾸고 얘도 유리화해서 빼기로 바꾼 다음에 숫자 넣으면 이렇게 소거가 돼서 남은 거 극한 해결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기로 바꾸면 되는데 로그는 어떻게 하라 그러지? 요 로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범준이. 로그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로그 A의 B는 로그 B 빼기 로그 A라고 쓸 수 있냐? 맞아?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빼기 형태로 바꿀 수 있네. 그래서 쟤도 로그에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냐? 그러면 로그에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1 프라임 마이너스 사라져서 n에 n 플러스 1 이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진수에서 나눗셈이니까 로그끼리 뺄셈으로 쓸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빼기 2지 2 요렇게 쓰면 숫자를 넣을 때 소거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것처럼 루트가 있는 형태에서 유리화 한 다음에 빼기로 바꿨어. 여기 빼기로 바꾼 다음에 내가 여기다 1, 2, 3, 4 숫자를 넣으면 소거가 이렇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얘도 마찬가지. 부분 분수의 변형을 통해서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아마 너희 저기 문제 풀면 나와. 이것도 부분 분수로 변형한 다음에 여기 빼기로 나타내니까 숫자를 넣어가다 보면 보통 뭐 이런 거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바로바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n 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해서 사라져서 요놈 하나 요놈 하나 남아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앞에 이제 리미트가 살아있을 거니까 리미트 씌우면 그러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로그 같은 경우는 빼기로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쓰면 빼기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 로그에 n분의 n 플러스 1 얘를 눌러서 그럼 얘는 뭐다? 로그에 n 플러스 1 빼기 로그에 뭐요? n이요?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로그 2 빼기 로그 1
로그 3 빼기 로그 2, 로그 4 빼기 로그 3 해서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n 넣은 거 여기 하나 남고 여기 사라질 거니까 결국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1은 뭐 0이고 0. 그래서 요거만 남네. 여기다 이제 리미트 취하면 되겠네. 로그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기로 바꾸면 된다고. 어쩔 때? 보면 1차일 때만. 근데 얘는 몇 차요? 2차요. 2차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빼기로 바꿔봤자 여기다 숫자 넣어봤자 소구가 안 된다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냐?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빼면 되니까 1 넣으면 얼마? 로그 3, 로그 4, 2 넣으면 8, 9, 3 넣으면 15, 16 안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뭐라 그러냐면 수원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루트라든가 부분 분수는 유리화라든가 부분 분수의 변형을 통해서 빼기로 바꾸는 게 맞아. 이렇게 빼기로 바꾸면 소구가 된다고 바로바로 나와서. 로그도 1차는 이렇게 바꾸면 보다시피 소구 같아. 근데 로그는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1차든 2차든 어떻게 하냐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따로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로그는 로그의 성질.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저렇게 빼기 형태로 바꾸지 말고 우리 원래 로그라는 거는 이걸 먼저 저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맞아. 이거를 로그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하고 k 플러스 1로 바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다가 1차끼리의 곱 형태로 1차의 곱 형태, 2차일 때는 1차의 곱 형태 뭔 말이냐면 로그에 여기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k, 여기는 k 플러스 2 이렇게 쓰라고. 1차의 곱 형태 인수분해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여기다가 1부터 넣어. 1 넣으면 얼마야?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2 넣으면 로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잖아.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럼 어차피 이걸 이제 다 더할 거니까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친수끼리 곱셈이니까 여기에 3분의 2, 3분의 4 2 넣으면 4분의 1 작고 4분의 1 크고 5분의 1 작고 5분의 1 크고 해서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래서 n 넣으면 뭐야?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 이렇게 사라지네. 이렇게 사라진다고. 이렇게 요 앞에 사라지고 끝났는데. 그래서 결국 뭐만 남았냐면 로그 2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남았고 여기다가 뭐만 취하면 돼 이제 여기 리미트만 취하면 되니까 결국 얼마요? 로그 1차니까 얼마? 2분의 1이네. 그래서 로그 2분이라고 써도 되고 로그 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알아놔야 된다고.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물어보는 문제, 즉 급수를 계산하는 이 문제는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라. 일반항의 일거인 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라.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말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할 건데 그 n을 자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결국 1항부터 n항까지 합, 즉 부분합을 구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요 과정이 수원이라고. 수원. 그러니까 너네는 수원을 배운 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이 나겠지만 안 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복습을 하고 와야 된다고. 그 복습하는 유형의 세 가지가 이런 루트가 있는 식, 부분분수, 그 다음에 로그인데 루트나 부분분수는 빼기로 바꾸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되어 있는 식은 1차 같은 경우는 빼기로 바꿔도 돼. 근데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빼기로 바꾸면 소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푼다라고 알아두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를 1차의 어떤 곱으로 표현하라고. 1차의 곱으로 표현해. 왜냐면 왜 1차로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숫자가 나오는 속도가 똑같아. 2차로 써버리면 제곱해버리니까 나오는 속도가 달라서 소거가 안 돼. 그래서 1차의 곱 형태로 쓴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를 기억해야 된다. 밑에 11-2번도 마찬가지지. 거기다가 1부터 숫자를 백날 빼기로 바꿔서 n제곱 빼기 n제곱 빼기를 해봤자 1부터 넣으면 2부터 넣어야지. 거기는 밑에 시그마 n은 2부터지. 진수 조건을 만들게 되니까 2 넣으면 4니까 4 빼기 1 4, 3 그 다음에 3 넣으면 9, 8 그 다음에 16, 15 이렇게 소거가 안 된다고. 그 상태로 빼기로 바꿔서 하면 소거가 안 돼. 그래서 걔도 인수분해에서 1차의 곱 형태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1-1번 유제 39쪽에 3번 문제 밑에 그게 고분분수의 변형 문제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급수라는 거는 개념만 하나 추가해서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말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데 그 n을 자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걸 거다. 됐냐? 그래서 결국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우리 수열의 합에서 했던 그런 공식이 조금 필요하고 그때 풀었던 유형들을 할 줄 알아야지 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 다음 이제 뒤로 와서 대표 유형 2번, 12번.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실제로 구해봐서 그거를 계산해봐라 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단어는 수1하고 수2가 짬뽕된 건데, 수1하고 수2가 짬뽕된 건데, 수1에서 시그마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합을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이용해서 합 SN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야. 지금 12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래요. 그럼 SN은 성진이 등차수열의 합하는 공식 뭐다? 이게 나중에도 너희가 학교 시험을 뭐 준비를 하든 지금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원 내용이 나와 앞에. 왜냐면 수열의 극한이고 수열의 합이니까 당연히 수열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무한이니까 그거의 극한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거나 뭐 학교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할 때 너희가 복습해야 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게 복습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 알면 이 단어는 쉬워. 1단원, 2단원은 쉬워. 미적분 1단원, 2단원은 수원하고 수열의 합하고 수치의 극한의 개념, 극한값 구하는 것만 잘 돼 있으면 1단원, 2단원은 쉽다고. 근데 왜 어려워지냐면, 왜 너네가 지금 문제의 다양한 유형을 풀 때 어려워지냐면 내가 수열의 합이라든가 극한이 다시 까먹어서 확실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합 SN을 구해야 돼. SN 어떻게 구해? 차 2분의 1 했다가 2분의 항수 n개 2a1 마사 플러스 n-1t t가 얼마야? 4 이렇게 구하네. 이렇게 공식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SN을 구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2n n-2 이거네. 계산하는 거야. 너네 할 수 있으니까 밑에 해놓은 거 뭐 해보면 되고. 2n n-2고 이제 내가 이거를 구했어. 이렇게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수원 개념으로 내가 합을 구했고 그 합을 구한 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왜 3부터냐면 여기다 음수 나오지 않게 해라 그 말이지. 지금 0분이라는 숫자를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부터 sk. 그럼 얘를 k로 바꾸고 k에 k 빼기 분의 2배하고 위에 있으니까 그냥 1이지. 요거 구해라 이 말이네. 자, 그러면 나눠도 쓰다가 그냥 요거 먼저 구하면 되고. 이제 부분분수 나왔잖아. a b분의 1은 큰 놈 빼기 작은 놈분의 1에 작은 놈분의 1 빼기 큰 놈분의 1. 이거니까 둘이 자리가 바뀌었지.
얘가 큰 놈이지. 얘가 B고 얘가 A야. 큰 놈 빼기 작은 놈 얼마? 2분의 1에 작은 놈분의 1 빼기 큰 놈분의 1 이거고, 여기다가 3부터 n까지 넣어보면 3넣으면 얼마냐? 요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보내버리고 3넣으면 얼마야? 이거지? 근데 왜 저기 시그마 할 때 그 2를 안 곱해? 시그마 K 2 곱하고 2로 나눴다고 여기 2를 건너뛰면 모르네. 설명했잖아. 방금 말했잖아. 2인데 위에 분자 2 있고 여기 있으니까 나눴다고. 다음 4는 얼마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그럼 뭐 이거하고 한 칸 건너뛰어서 이거하고 이렇게 사라지네. 그러면 앞에 두 개 윤서아 여기 차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두 개 남았거든. 근데 부분 분수는 어차피 여기에 n번째 n분의 1하고 n-1번째 n-1분의 2 남잖아. 여기 계속 지금 수원이야. 이게 남는데 여기다 결국 내가 뭐 할 거니까 리미테인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보내볼 거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뭐만 남았어? 1 더하기 2분의 1만 남았어.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나간 거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 이것만 남았네. 그래서 4분의 3이냐? 됐어? 네.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고, 결국 뭐라 했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거는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할 거라고. 다 더한다는 말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N항까지만 더할 건데 그 N항을 자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합 SN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SN에다가 극한을 취해서 극한값을 구해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는 수렴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발산하는 거다. 가까워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구하는 과정,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수원이라고. 이게 수원이고 나온 거를 계산한 게 수투라고. 그래서 너네도 수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연을 또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어려우면 안 돼. 지금 또 어렵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으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 다음으로 먼저 뭐야? 여기 뭐 무게가 별로 없네. 먼저 뭐를 하냐면 11번을 먼저 할게. 유형 10번은 조금 이따가 유형 11번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은 더하는 거잖아. 어떤 수열을 다 더하는 거야. 수열을 더하는 거. 수열을 더한다는 말은 수열의 합, 수열을 더하는 건데, 수열을 더한다는 말은 숫자를 다 더하는 거야.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거라고. 숫자를 계속 더하는데, 숫자를 계속 더하는데, 그 급수의 값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졌대. 뭔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쭉 계속 더하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 안 가까워진다? 계속 커지겠지? 왜냐면 나중에는 100 더하고 5 더하고 1000 더하기 계속 커지고. 다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해. 이렇게 2를 계속 더하면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지지? 그러면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더해. 이렇게 계속 더할 거.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에 가까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숫자에 가까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안 더했다 그 말이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라는 숫자의 극한값이 계속 커져버렸어.
그러면 계속 큰 숫자를 더하니까 당연히 다 더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했더니 2야 2. 2를 계속 더하고 있다고. 계속 2를 더하고 있어. 계속 2를 더하고 있으면 계속 2만 분씩 2씩 계속 커지거든.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알파에 가까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어찌해야 돼? 안 더해야지. 마지막에 더하는 숫자가 0이어야지 알파에 가까워지지. 이게 점점점이니까 계속 더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차르기라고 생각해봐. 1이라는 크기, 그 다음에 2라는 크기, 그 다음에 3이라는 크기, 여기다 계속 차를 붙여. 그러면 점점점 어때? 1번은 점점 커져. 맞아? 나중에는 더 빨리빨리 커져. 두 번째는 계속 2씩 더하고 2씩 더하고 계속 2라는 차를 계속 붙이고 있어. 그럼 어때? 계속 붙이니까 계속 커진다고. 근데 얘가 어떤 일정한 크기에 가까워지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나중에는 붙이고는 있는데 0을 붙여야지. 0 붙이고 0 붙이고 붙이는 흉내만 내야지 계속. 안 붙여야 된다고. 응? 그게 뭔 말이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 즉 뭐다? 수렴했다면 어째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어야 된다. 이게 성립한다고? 급수가 수렴했으면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의 0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이거면 시그마 k는 1부터 k가 아니지 n이지 뭐 k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알파 수렴한다 2다. 자 위에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위에는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라고. 자 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가 수렴했으면 안 넣어야 된다고. 안 넣어야 된다고. 수렴했으면 안 넣어야 돼. 이거는 참이요.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0이면 안 더했으면 가까워져야 된다. 맞아 틀려? 얘는 틀려. 이제 이거는 구별을 해야 돼. 뭔 말이요? 다시 차량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고. 계속 어떤 1항, 2항, 3항 해갖고 그거 차량을 더해. 뭉탱이로 뭉쳐. 근데 당연히 얘는 극한값이 당연히 0이 아니면 나중에 저 끝에 가서 많이 더하거나 2라는 숫자를 더해도 계속 더하면 부피가 계속 커져. 더해서 나온 급수값은 계속 커져. 그러면 계속 더했는데 어떤 숫자에 가까워졌다는 말은 마지막에 안 더하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가까워졌대. 수렴했대. 다 더한 게 가까워졌어. 일정한 100이라는 크기가 됐어. 그럼 계속 더하고는 있어. 이게 점점점이니까 계속 더해야 돼. 계속 더하고는 있어야 돼. 계속 더하고 있어. 더하고 있는데 그 더한 양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지 가까워지는 거라고.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으면 0을 더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까워졌으면 0을 더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하얀색 문구는 말은 명제는 맞는 말이고 그것의 0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 더하고 있으면 즉 극한값이 0이면 나중에 이렇게 뭔가 앞에 여기 뭉탱이가 더하고 있는데 안 더하고 있으면 가까워져야 되냐? 당연히 안 더하고 있으면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엄준아 그래 안 그래? 뭐가 그래? 뭐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명제로서 생각을 해보면 급수가 수렴하면 안 더해야 된다.
뭉탱이 어떤 크기에 가까워졌으면 안 더해야 된다.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수학적 기호로 써보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고. 다음 거꾸로 여겨요.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해야 된다. 당연히 안 더하면 뭐에 어떤 크기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밑에 건 틀려? 안 더하면 가까워져야지. 이게 안 더한다는 표현이라니까? 다 더했는데 가까워졌으면 안 더해야 된다. 맞는 말이라고? 가까워졌으면 안 더해야 된다. 맞는 말이요. 근데 안 더했는데 가까워졌다. 안 더해야지 가까워지지. 얘는 맞는 말 아니냐고. 근데 역은 틀렸다니까. 거짓이라니까. 왜 거짓이냐? 그거에 대한 관례를 알아야 된다. 관례. 이게 왜 거짓이냐를 알아야 돼. 그 관례가 뭐냐면 AN은 N분의 1. 이게 관례야. 거기 나왔냐? 거기 우리 42쪽에 쭉 써있는 말이 그거요.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 쭉 해서 그거요. 그러면 그거의 대요 명제는 당연히 뭐 성립하는 거고. 그럼 0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리미트 AN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는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N이 n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 n분의 1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n분의 1일 때는 안 된다고. 자, n분의 1이면 뭐냐? AN n분의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잖아. 여기다 무한대로 숫자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안 더했으면 뭐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근데 뭐에 가까워진가 안 가까워진가를 한번 확인해 볼 거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자, 얘는 분모에 n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문자가 있어서 공식이 없어. n분의 1의 뭐 자연수의 거듭제곱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k세제곱 그 다음에 뭐 a, b분의 1 이런 거는 포함하는 공식이 있지만 얘는 공식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 푸는 법도 외워야 된다고.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9분의 1까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하는 거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자, 이 숫자는 1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보다는 크겠지? 왜?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작잖아.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크겠지? 지금 이 더하고 있는 숫자는 내가 지금 더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클 거라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더할 거냐면 2분의 1을 만들 거야. 2분의 1을 만들 거야. 또 2분의 1을 만들 거야. 그럼 얘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또 2분의 1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16분의 1이 8개 있겠지? 그럼 결국 뭐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가 지금 1 더하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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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하나씩 계속 더하고 있네. 맞냐? 그럼 결국 얘는 뭐요? 무한대잖아. 안 가까워지지. 2분의 1을 계속 더하고 있으면 안 가까워지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보다 더 작은 놈이 무한대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결국 뭐요? 결국 뭐요? 무한대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지만 더하지 않는 효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지만 더하지 않는 효과이지만 결국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진다고. 왜 그래? 얘가 극한값이니까 그래. 우리가 실제로 0이라는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숫자. 0이 아니지. 0은 분자가 0인 거잖아.
분자가 0이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0. 실제로 안 더하는 효과지. 즉 얘는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지. 즉 0에 가까운 숫자를 계속 더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0, 우리가 알고 있는 0을 더하는 건 아니라고. 극한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고. 뭐다?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안 더하는 효과가 된다. 즉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어야 돼. 수렴하면 가까워졌다면 그놈은 안 더해야 돼. 근데 안 더하는 효과,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다. 왜 그런다? 관리가 이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용해서 대유명제. 얘의 대유명제도 3이라고 했잖아. 얘의 대유명제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다이면 대유명제는 0이다의 반대, 자리 바꿔 부정이니까 0이 아니면 시그마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뭐해? 발산하잖아. 맞냐? 이거의 대유명제, 이게 참이제. 그래서 우리 40쪽에 박스에 써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발산한다. 1번에 이제 대유였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급수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 급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풀 때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꿔서 요거를 구해보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서 이 순서로 구했다고. 얘가 뭐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 안 하는 거고 이 순서로 구했는데 이제 이 순서로 안 해. 먼저 작업을 하나 해. 뭐를 하냐? 얘의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구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먼저 구해. 그래가지고 얘가 0이 안 나왔어. 극한값이 0이 아니네. 그럼 구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발산이라고 쓰면 돼. 그냥 발산. 계산해 볼 필요가 없다고.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요.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0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풀어보는 거. 뭔 말이냐? 우리 문제를 풀 때 우리 교재 옆에 43쪽 체크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5분의 3n 제곱 이거를 구하래. 그럼 이걸 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그마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일반을 가지고 극한을 구해보라고. 그럼 극한값이 얼마냐? 무한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걔는 구해볼 필요가 없다고. 왜?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요. 줄어들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1번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발산. 2번 뭐라고? 일반항이 1 빼기 5분의 1의 n-1제곱이요. 그러면 그 시그마가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면 된다고?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구해보면 된다고. 일반의 극한값이 1이잖아. 1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무조건 발산. 그러니까 먼저 걔가 수렴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본 다음에 계산하는 거라고. 우리 처음에 앞으로 가서 유형 11번 유형 11번은 일반항을 한번 보면 뭐요? 일반항에다가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해보면 1번도 0이 나오고 2번도 0이 나왔어. 그랬기 때문에 한번 구해본 거야. 한번 구해봤더니 1번은 수렴 안 했고 2번은 수렴했잖아. 맞냐? 유형 11번 39쪽을 계산을 아까 이런 걸 안 따져보고 바로 그냥 계산을 했다고. 일반항 보이니까 그 일반항에다가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를 취해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실제로 n한 부분합을 구해보고 그 부분합 가지고 극한을 구해봤어.
그랬더니 1번 같은 경우는 발산했잖아. 2번은 수렴했잖아. 맞냐? 그러면 다시 이 개념으로 와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1번에 일반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0이잖아. 0이니까 구해보는 거라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0이니까 구해본 거야. 2번 일반을 가지고 극한값 해봤더니 로그 1이니까 0이잖아. 0이니까 구해본 거야. 맞아? 0이니까 구해봤는데 그 일반항이 뭐냐에 따라서 1번 같이 발산할 수도 있고 2번 같이 수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재 43쪽에 체크 1번 같이 일반항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봤는데 1번은 무한대요. 0이 아니요. 0이 아니면 그냥 구할 필요도 없이 옆에다 발산이다 라고 쓰면 된다고. 2번처럼 1 빼기 5분의 1의 n-1제곱도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뭐면 0이 아니면 1이니까 0이 아니면 뭐 하면 된다? 그냥 발산한다 라고 쓰면 된다고. 체크 2번. 체크 2번에 1번. 체크 2번에 1번에 일반항을 구해보라고. 일반을 구해봤더니 3n 빼기 1분의 n이야. 그 말은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라고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 빼기 1분의 n 이거 계산해라 라는 소리라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보이니까 얘를 무조건 시그마로 바꿔서 이렇게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하라고. 이거 가지고 극한값 구해보면 얼마다?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니까 뭐요? 발산한다고.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발산이라고 쓰면 된다고. 2번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지. 일반항이 뭐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분의 1 맞냐? 네. 그럼 얘는 밑에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잖아. 네. 그냥 유리화를 해서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뭐다? 무한대다. 그러면 뭐요? 0이 아니니까 그냥 발산하고 끝내면 된다고. 구해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급수라는 거는 수열의 합인데 우리가 다루는 이 미적분에서 다루는 거는 무한급수라고. 무한급수 1항부터 무한대까지의 합을 구하는 걸 다룬다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다뤄. 근데 그 위에 문제 유형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뭐 이렇게 있어.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푸는데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다 뭐 풀어서 써있을 수도 있고 시그마로 써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풀어서 써있든 시그마로 써있든 이렇게 써있는 이런 급수를 계산을 할 때는 먼저 이게 보인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무조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일반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봐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고 극한값이 0이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구해봐야 된다고. 왜? 0이 나오더라도 여기 봐. 0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어떤 숫자에 안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0이 아니면 무조건 얘는 발산이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 나중에 더하는 게 어떤 숫자를 갖고 있으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지. 그래서 0이 아니면 가까워질 수가 없고 0이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구해봐야 되는데 이제 0이면 실제로 구해봐야 되는데 왜 0이라고 해서 실제로 구해봐야 되냐. 0이 나오기는 하지만 즉 안 더한 효과가 이지만 이게 계속 커지는 이런 0이 나오지만 수렴하지 않는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이 판례는 알아놔야 된다고. n분의 1이 판례라고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0이 나오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보고 구해봤더니 그게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렴하는 거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희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 이게 뭐냐면 성형수술을 한 거야. 성형수술을 했어. 그럼 어째야 돼? 이뻐져야지. 여자친구가 성형수술을 했어. 그럼 이뻐져야지. 근데 여자친구가 이뻐. 여자친구가 이쁘면 무조건 성형수술 한 거야? 범지 봐. 여자친구 못생겼어서.
여자친구가 이쁘냐 안 이쁘냐를 따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자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못생겼다고. 뭐라고? 성형수술을 했으면 이뻐져야 돼. 당연히. 돈을 썼는데 안 이뻐지면 안 되지. 성형수술을 했으면 이쁘다. 근데 이쁘면 성형수술 한 거냐? 아니라고. 이쁘면 성형수술 한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쁘면 가서 물어봐야 돼. 성형수술 했어요? 아니면 안 했어요? 이쁘면 실제로 구해봐야 된다고.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이쁘다 그래서 성형수술 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0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쁘면 가서 물어봐. 성형수술 했냐 안 했냐. 이쁘면 구해봐야 된다고. 근데 뭐야? 안 이쁘면 만나지를 말아야지. 안 이뻐도 만날 거잖아.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44쪽에 급수가 수렴할 때 몇 번이냐? 13번. 자, 이 급수가 수렴할 때 뭔 말이에요? 급수가 수렴할 때 성형수술 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럼 뭐 해야 된다? 예쁘다.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급수의 일반항이 뭐냐? an 플러스 가로로 써있잖아. 1분의 1, 3분의 2, 5분의 3이니까 2n 빼기 1분의 n이냐? 요거냐? 위에 가로로 쳐있는 식의 일반항이 an 플러스 2n 빼기 1분의 n 이거네. 맞냐? 그러면 얘 극한값이 얼마야 된다고? 0이어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얼마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지.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는데 옆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an 빼기 5 요거 공부하잖아.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6이거든. 그래서 급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다라는 걸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표시를 딱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숙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는 일단 놔두고 풀면 되겠고,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 전까지 이제 한 거고, 급수의 성질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신 차려라.